안녕하세요. 올해 2025년은 1925년 파리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 아르데코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아르데코가 다시 유행을 할 거다,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르데코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굴까? 한 두 명만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아르데코 작가 한 명, 그리고 현재의 아르데코 작가 한 명, 이렇게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생각하고 아르데코 작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아르데코 작가가 많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아르데코 자체의 속성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르데코는 하나의 사회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여러 디자이너들을 주목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아르데코이다 보니까요. 아르데코 했을 때 피카소, 마티스 이런 식으로 딱 떠오르는 작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데코에 유명한 작가들이 있죠.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꼽아보라면요. 저는 에밀 ዣ크 롤만을 들고 싶습니다. 룰만은 당대 장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가구를 만들고 그리고 패턴 디자인을 하고 벽지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롤만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프로젝트는 바로 1925년 만국박람회 파빌리온 중에서 컬렉터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시회를 기획을 할 때 컬렉터의 집이라든지 어떤 컨셉을 상정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기획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롤만은 약 50여 명의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곳곳을 컬렉터의 집처럼 꾸몄습니다. 멋있는 책상, 의자, 그리고 컬렉터가 쓸 법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컬렉터라면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혁신을 보여주었죠. 당대 롤만이 만든 작품들은요, 디자인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대범하고 재료를 아주 값비싼 것들을 썼습니다. 상아라든지 흑단이라든지 때때로는 상어나 악어의 가죽을 사용을 해서요, 거의 작품 가구 하나가 집 한 채 값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그의 컬렉터들은 세계적인 갑부들만 그의 컬렉터가 될 수 있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사실 실제 작품의 제작비는 그가 판매한 것보다 20%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롤만은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이윤을 남기고자 하지 않고 굉장히 끊임없이 자신의 예술적인 실험을 거듭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었던 그 롤만의 예술가로서의 정신이 그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롤만의 작업실에는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그는 약 500여 명의 직원과 파트너를 거느린 그런 당대 굉장한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롤만은 1933년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례에 쓰일 물건을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롤만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이 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 장인정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왜 그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롤만은 지금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주문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주문은 받지 않고 그의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롤만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25년 만국박람회를 통해서 회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그 수많은 브랜드들, 대표적으로 로이스 폴센의 PH 램프 같은 것들, 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생겼던 수많은 브랜드들, 르넬 랄리크도 있고요. 그리고 루이비통도 있고, 이런 모든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어쩌면 롤만의 브랜드도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롤만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떴지만
그가 만들었던 당대의 작품들이 지금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빅토리안 앨버트 미술관, 그리고 파리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파리 장식미술관에 남아 있습니다. 파리 장식미술관은 루브르 미술관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루브르 미술관의 그 여러 날개 중에서 한쪽 칸이 바로 장식미술관이고요. 뮤제 이름 자체가 뮤제 데 자데코입니다. 그래서 이 장식미술관에서 1925년 만국박람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올해 크게 3개를 기획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롤만의 회고전입니다. 이 전시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롤만 전시회를 놓치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롤만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한 일본인이 만든 건축물이 지금 도쿄에 남아 있습니다. 192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컬렉터의 파빌리온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당시 파리에 유학을 가 있었던 일본의 왕자인데요. 그는 이 전시회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전시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여러 작가들, 특히 1925년 만국박람회 일본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 일본관의 총감독을 맡았던 앙리 라뱅에게 부탁을 해서 여러 프랑스 디자이너들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자신의 집을 짓게 됩니다. 아르데코풍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르네 랄리크가 만든 유리 문이 놓여져 있는 집안 곳곳이 마치 컬렉터의 집을 고스란히 재현한 것처럼 아주 멋있는 그런 저택을 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본의 왕족은 평민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집도 국가에 환수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멋있는 이 아르데코풍의 저택은 국빈을 대접하는 관공서로 사용이 되다가 1983년에 일본 도쿄도 정원미술관으로 다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도쿄에 가시면 이 도쿄도 정원미술관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고급 저택가가 많이 있는 메구로 지역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쿄 가셔서 시내에 있는 중요한 미술관들 이미 보신 N차 관람객이시라면요. 메구로 지역 쪽에 가셔서 이 도쿄도 정원미술관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올해 도쿄도 정원미술관에서는요, 1925년 만국박람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을 했는데, 특히 여름에 만약에 도쿄를 가신다면 이 전시회, 이 집안 곳곳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저희 이안아트 컨설팅에서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이런 아트 투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도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도쿄 아트 투어를 다시 만든다면 이 도쿄도 정원미술관의 이 집안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쿄의 아르데코를 보는 전시회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이런 문화 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안아트 컨설팅 인스타그램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혹시 도쿄를 가신다면 이 집안 곳곳을 오픈하는 전시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반 클리프 아펠 이 주얼리 브랜드의 특별 전시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르띠에, 반 클리프 아펠 이런 특별한 주얼리 브랜드들이 바로 1925년에 아르데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특별한 제품들을 만들었던 그런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주얼리 브랜드의 아르데코 전시회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 클리프 아펠 도쿄도 정원미술관 전시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날짜 체크해서 참고로 해보세요. 그러면 현대 디자이너 중에서 아르데코를 대표할 만한 디자이너는 누가 있을까? 이 역시 참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아르데코 스타일의 디자이너야 라고 자신을 한정지어서 말하는 디자이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 시대의 주류들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스타일을 주문할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을 아르데코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전천후로 많은 것들을 다 다양하게 혼재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자신을 프레젠트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많은 훌륭한 디자이너들 중에서 아르데코 풍의 느낌을 좀 잘 보여주는 작가가 인디아 마다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디아 마다비는
스케치 레스토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스케치 레스토랑 안에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현대미술과 어우러진 이런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했고, 이분의 작품 중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카페도 파리에 하나 있는데요. 이 위층과 아래층에 연결되어 있는 이 조각은 자비에 베이앙의 작품이죠. 한층 올라가서 보고 또 한층 내려와서 봤을 때 관객들의 놀라움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상상력과 대담한 컬러, 그리고 좀 기하학적 대칭이 되는 이런 배치, 이런 것들이 인디아 마다비의 작품을 아르데코 풍으로 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아 마다비의 이력 자체도 굉장히 아르데코 스타일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아주 인터내셔널합니다. 작가는 이란에서 이란계 부모님과 영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또 영국계와 이집트계의 또 혼혈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페르시아, 중동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문화권을 흡수하고 태어났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에콜대 보자르에서 미술과 건축을 공부했고, 나중에는 뉴욕에 건너가서 파슨스하고 로드아일랜드 스쿨에서 또 다시 디자인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리, 런던을 베이스로 해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의 작품은 정말 아르데코풍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는 이런 아르데코풍 스타일 외에도 여러 가지 아르누보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인디아 마다비의 작품을 볼 때마다 이런 굉장히 대담하고 화려한 스타일이 너무 아르데코 스타일에 아주 잘 어울린다, 너무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5년이 1925년 파리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 100주년 아르데코의 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올해 있을 아르데코와 관련된 중요한 전시회, 그리고 아르데코를 대표할 만한 작가 2명, 과거의 작가로는 에밀 자크 롤만, 현대의 작가로는 인디아 마다비, 이렇게 2명의 작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들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서 찾아보면서 먼저 시각적으로 그들의 작품을 눈에 많이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이런 전시회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